안녕하세요. 신현준의 신경학과.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시력저하 정말 백신 때문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모 배우께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눈이 더 나빠진 것 같다. 떠다니는 게 있고 침침하고 글을 읽기 힘들다. 하면서 이제 방송에 하차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사연이 전해지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하셨고, 물론 정부 관계자분들도 여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뚜렷한 백신에 대한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가 없다는 걸로 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흔한 백신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먼저 mRNA 백신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백신은 지금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인 것 같습니다. 이 mRNA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유전 물질이 핵 안에 있는데 이 유전 물질이 전사가 됩니다. 전사가 되면서 그 유전 물질을 mRNA에 받아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죠. 공장인 이 리보솜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RNA를 유전 물질을 전달한다. 그래서 전령, 메신저 RNA, 또 우리말 전령 RNA라는 말을 쓰게 되죠. 기존의 백신은 주로 바이러스를 약화시키든지 죽이든지 해서 그것을 우리 몸 안에 넣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요즘 나오는 mRNA 백신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백질의 특정 부위를 코딩한 mRNA를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항원 제시세포, 영어로 이제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원 제시세포가 mRNA를 탐식을 하게 되죠. 탐식을 하고 그 정보들을 우리가 세포 독성 T세포, 그 다음에 보조 T세포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들에서 다시 B세포를 자극을 하고요. 여기서 바로 항체를 만드는 거죠. 이 항체가 바로 우리 몸에서 코로나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주사를 맞고서 많은 분들이 열이 나요, 오한이 있어요, 이런 불편감들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이렇게 우리 몸에 mRNA 백신을 주사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면역 반응이 심하든지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흔들어서 기존의 면역 질환을 갖고 있던 분들이 그 질환이 더 악화되든지 아니면 그 항체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 새로운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후에 보고되고 있는 신경암과 합병증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염증이고요. 시신경염, 포도막염 이런 눈의 염증. 또 한 가지는 이제 허열, 시신경이나 망막 쪽에 피가 안 통하는 그런 허열 문제. 그다음에 끝으로는 이제 둘로 보여요. 눈이 안 움직여. 이런 복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시신경염과의 연관성을 보고한 건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두 케이스에 발생한 시신경을 보고했다. 우리가 시신경은 눈 안에 들어온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통로 같은 요 전선 같은 부분이죠. 여기 바로 시신경입니다. 여기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신염이고, 그 다음에 요 포도막염은 요 앞쪽입니다. 요 앞쪽에 생기는 염증이 포도막염인데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포도막염이 생긴 경우를 또 보고한 예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백신 접종 후에 망막 혈관 폐쇄, 우리가 이제 눈에 카메라 필름 역할 망막에 이렇게 혈관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피가 안 통해서 피가 터지고 그런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요 시신경 자체에 또 혈액 공급을 하는 혈관들이 있는데 여기가 막혀서 허혈성 시신경 병증이 생긴 예를 또 보고한 바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거대세포 동맥염이라고 해서 이거는 전신적인 질환입니다. 눈에 있는 혈관뿐 아니라 다른 몸의 여러 장기에도 혈관이 막히는 병인데 이런 것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시를 일으키는 증상도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일시적인 복시가 일어났다. 눈을 움직이는 신경에 마비가 일어났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백신 접종 후에 안면마비, 한쪽 얼굴이 안 움직이는 안면마비가 보고된 바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런 수많은 보고들,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라고 보고되어 있는 것들이 과연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결과일까요? 아니면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과관계를 밝힐 때에는 정해진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브래드포드 힐 크라이테리아라는 것인데요. 역학조사에서 우리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밝힐 때에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어나로지라고 해서 우리가 유사성이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보고들이 있냐? 즉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이렇게 시신경에 염증이 생긴 경우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문헌들에서도 이런 것들 유사한 것들을 보고한 바가 있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biologic gradient,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gradient는 경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도즈 리스판스입니다. 약의 용량에 따라서 또 늘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 접종 용량이 늘어날수록 또 백신 접종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런 합병증의 빈도가 뭐 늘어나냐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밖에도 우리가 어떤 동물 모델에서 그런 것들이 입증이 가능하냐 아니면은 합리적인 기전이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스페시피시티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다른 약을 먹던지 뭘 해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특이성, 그다음에 temporality 이건 시간적 연관성인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1년 뒤에 일어났다 이런 건 너무 시간이 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만큼 시간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기준을 우리가 모두 만족시키기도 쉽지 않지만 이것들을 만족시킨다고 해서도 반드시 인과성을 밝히기 어려운 게 사실은 현실인데요. 한번 제 환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9살 여자 환자 10일 전에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마치셨고요. 이 환자분은 3일 전부터 저안의 시력저하, 안통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가까운 안과에 방문했는데요. 망막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들으셨고요. 좌안의 시력은 0.1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분의 안저검사는 망막은 정상이셨고요. 여기서 우리가 시야검사 해보니까 중심부에 이렇게 암점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은 시신경에 뭔가 염증이 있구나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오른쪽 눈, 왼쪽 눈이고요. 여기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시신경입니다.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 보시면 시신경에 하얀 이렇게 조형 증강되는 소견이 있죠. 그래서 이분은 시신경에 염증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MRI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코로나 백신 접종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뇌 MRI를 찍었을 때 우리가 정상 소견이 깨끗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 하얀색 점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정상분들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왜 다발성 경화증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발성 경화증에 본인도 모르셨지만은 있으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 흔적으로 이미 옛날에 조금씩 뇌의 일부분에 염증이 왔던 분이십니다. 이 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시간적으로 연관되어서 이제 눈에 염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전에 스스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느끼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 뭔가 발현됐기 때문에 당연히 백신 접종 때문이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케이스였겠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점도 있고 아직 여러 가지 의문도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고위험군에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또 증상을 완화시키고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집단 면역을 이루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물론 백신에 대한 이런 효과 못지않게 의문점도 있습니다. 과연 안전한 것인지 또한 접종 대상은 누가 돼야 될 것인지 나이 많은 분들만 해야 될 것인지 어린아이들도 해야 될 것인지 또 지속기간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될 것인지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맞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몸에 건강하시던 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내가 어떤 이상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이게 접종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아쉬움이 없도록 충분히 저희 같은 의사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이 저희들의 임무인 것 같고요. 하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백신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보고된 바들은 저희가 인과관계는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연관성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또 코로나 백신이 위험하다고 해서 백신 접종을 피하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께 궁금증이 없도록 계속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